자, 제일 먼저 소송 계속 법원에 제출된 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 관계 서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당시에 뭐를 조심해라 했냐면, 거기 35조와 1번과 4번을 헷갈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4번 볼까?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예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쭉 나가다가 열람할 수 있는데,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 있는 경우는 피고인은 뭐만 신청할 수 있어? 열람만. 요게 힘이 훨씬 많이 나와. 이걸 증거 개시 제도라 불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함정을 뭐를 내냐? 35조 1항을 내는 거야.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해서 변호인 있는 피고인은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만 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없다면 틀립니다. 35조 1항과 그 4번의 266조 3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험은 요 266조의 3이 훨씬 많이 나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거는. 그 다음에 증거 보존된 서류할 때는 뭐를 조심해라 그랬냐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법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 증거 보존은 판사 권한입니다. 판사 허가를 받아서 각종 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뭐 긴급 체포된 요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읽어보면 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서류 당연히 열람할 수 있고, 적부심사에서도 마찬가지 제출된 서류 열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란 서류 열람 지정을 거절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특히 국가 안보, 뭐 증인보 필요성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거고,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 기록이나 결정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고, 사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제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법정 대리인, 변호인은 열람 등사할 수 있고 공모서 조회할 수도 있고 쭉 읽어보면 되고요. 조심했다는 거 체크하고, 243조 2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권인데, 이 조문은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피의자 신문시. 이거는 거의 나와. 이거는 이 조문은 정확히 알아라 그랬어요. 이 조문은 특히 한다, 할 수 있다 체크 다 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변호인 쭉 나가잖아. 이들의 신청에 따라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의 신문에 참여하게 된다 해서, 여기서 첫째 접견권하고 참여권을 구별해라 했어요. 접견권은 조금 이따 배울 거야.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아닌 자도 포함이 되고, 참여권은 누구만 포함이 돼? 변호인에게만 인정돼. 변호인 아닌 자는 안 되고, 접견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제한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갖고 제한할 수 없어, 접견권은. 근데 참여권은 정당한 사유로 제한할 수 있고,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피의자가 이를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야.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사망도 많이 나왔죠. 신문에 참여한 변호는 신문 후 의견 진술입니다. 단 신문 중이라도 신문 방법에 부당한 신문은 이의제기할 수 있고, 검사나 사경이 승인받으면 신문 중이라도 의견 진술할 수 있고. 사항.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조서에 서명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고. 5항도 마찬가지. 신문 참여 및 제안에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야. 한다고.
그 다음에 기록 통지입니다. 항소법원은 기록 송부를 받은 때는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 항소가 됐다는 사유를 통지를 합니다. 이때 만일에 이 통지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될 때는 변호인에게도 요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줍니다. 자, 통지 전에 변호인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됐어. 이때는 변호인이 통지할 필요가 없죠. 통지 전에 선임됐을 때만 통지하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그러면 이 사선 변호인은 뭡니까? 통지 후에 선임된 변호인이죠. 예? 맞잖아. 통지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잖아요. 이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 기록 통지 안 합니다. 그런데 자 봅니다. 이거 최근 판례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는데 국선 변호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했어요. 누구 잘못이야? 법원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 책임 심사이란 말이에요. 국선변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국선변을 선정했어요. 이거는 모두 다 새롭게 진행돼야 됩니다. 접수 통지도 새로 해야 되고 뭐 한다? 이유서 기간도 다시 20일 줘야 됩니다. 이건 법원 잘못으로 취소된 거예요. 열어놓고 이제 문제 봅니다. 판사입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거 무지무지하게 나왔어요. 영장실심사 때 피의자에게 직권 변호인 선정이고 이 변호인 선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더라? 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 소멸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면 언제까지? 1심까지 효력이 있고 공판 준비길에도 국선변은 선정해 줘야 되고 3번은 경제적 빈곤은 직권이 아니라 뭐다? 신청이죠. 틀렸고 연령, 지능, 교육 정도는 필요성과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됩니다. 2번 옳지 않는 겁니다. 자, 변호인 선임입니다. 피고인 및 피의자와 30조 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선임권을 위임받은 사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변호인 선임 계약은 딱 누구만 할 수 있어? 피고인 피의자와 30조 2항에 규정된 자만 할 수 있어.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1번 틀렸고 국선 변호인 청구를 했어요. 경제적 빈곤 이유로. 그때 이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국선변을 선정해주고 넘어가고 3번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즉 어느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걸 내자로 줄이면 뭐가 돼?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는 유리한데 누구한테는 불리. 이해가 서로 뭐가 돼? 상반. 동일한 국선변을 선정하는 것은 뭐가 돼? 위법이죠. 4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 나왔잖아. 선정하고 이 선정 영장적 기각된 게 이건 무지하게 나온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여기 함정으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야 제외.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 효력 상실해 버립니다. 요 제외자 조심하고 옳지 않는 겁니다. 2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국선변 선정해 줘야 됩니다. 2번입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을 선정했습니다. 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병합. 새로운 사건이 합쳤다 이 말이죠. 병합 배웠잖아. 병합은 뭐야? 사건이 관련 사건, 다른 사건이야. 그러면 다른 사건 병합됐으니까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죠. 병합 배웠잖아. 병합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병합된 거야. 지금 현재 공범 사건이. 뭐 경합 사건 이런 것들. 3번. 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하던 피고인이 별건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원심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자, 앞에 다 의미가 없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 법원은 뭐 한다? 선정을 하든 뭘 하든 기가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야 돼.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 진행한 것은 뭐가 돼? 이건 위법이야, 위법. 4번. 33조 1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2항과 3항은 뭐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주죠. 4번.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 1번. 1항의 구속이란 당해사건 구속을 말하죠. 별건 구속은 포함이 안 되고, 이때 국선변호인의 그 법원의 의무는 실질적 조력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 선정 의무뿐만 아니라 이것도 포함이 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다른 사건이 병합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지. 다른 사건이 병합된 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를 거 아니야. 통지를 해줘야지. 야, 이것도 병합됐으니 이것도 심사해. 이렇게.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면 필요성이 있으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으나 뭘 해줘야 된다? 선정해줘라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1번도. 약식명령이 선임된 변호인이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만 제출했습니다. 선임신고서 제출 안 했으니까 변호사야 아니야? 아니죠. 변호사 선임은 언제 지위가 발생돼? 신고서.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했으니까 무효죠. 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자 치유돼야 안 돼. 변호사 선임으로 전에 무효인 것이 추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1번. 아까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소 이유서 선임이 무효죠. 뒤에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된다고 추안되는 거 아닙니다. 1번 시험에 잘 나와요. 2번입니다. 재심 심판 절차입니다. 개시 절차 아니에요. 국선변은 선정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이건 좀 달 거야. 접견권. 이거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은 변호인 접견 제한 못합니다. 4번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사선변호인에게 접수 통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사선변호인은 뭐 한다? 통지 후에 선임된 변호사죠? 통지 안 합니다. 통지 안 하니까 이 사람의 당연히 항소 이소 제출 기간은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받은 날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20일은 피고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8월 경찰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변호인 접견권은 뭐로만 제한한다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당연한 말인데 책에 없는 말이에요. 변호인이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의미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변호인을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반대해서 못 만나게 한 것이 과연 접견권 침해냐 아니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건너뛰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답은 모르잖아. 시험 볼 때 찍지 마. 찍는 것은 슬픈 일이야. 그냥 건너뛰어. 3번입니다.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뭐 할 수가 있다? 3번은 뭐다? 아까 확실해요. 4번입니다. 자, 판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절송 절차가 법령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가 이르지 않은 한, 이 말은 뭐다? 아주 사소한 침해라는 겁니다. 본질적 침해가 아니야. 그것 자체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법을 할 수는 없다. 2번은 답 4번입니다. 그쵸? 어차피 4번 같은 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예요. 사소한 침해는 이 법은 아니야. 알겠지? 답은 2번 하면 4번은 찍어 들어가야 돼, 이때는. 요것이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단순 암기한 사람 찍어내기 어려워. 2번 하면 4번은. 근데 이제 평상시에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찍을 수가 있어. 어차피 요거는 단답형으로 안 나와, 답은. 1번, 4번은 분명히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1번, 3번은 1, 3번을 답 골라간 사람은 안 돼. 답은 2번, 4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이야, 뭐 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니까 관계없다는 건데, 4번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면 약간의 하자 등은 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2번, 4번은. 그 다음에 접견권입니다. 자. 수형이라고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 변호인이나 변호인 되려는 사람이 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만나는 것을 34조의 변호인 접견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헌법 12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요 변호인을 만나는 이유는, 만나는 게 재심 청구하려고 헌법 제27조에 재판받을 권리입니다.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구별하는데요. 그럼 봐봐. 요 변호인 접견 34조 변호인 접견 속에는 수형이 포함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경찰직이 이절만 혹시 물어봐. 변호인의 34조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야? 얘야, 얘. 얘라고. 변호인이 얘를 만나서 헌법 제27조에 재판받을 권리야. 응? 이거는 변호인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들어가는 거야. 34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변호인 접견권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지금 뭐 한다? 되려는 사람도 포함이 돼. 되려는 자.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 물건 수수, 의사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 판례는 늦게 봅니다. 임의동행된 사람, 임의동행. 그러니까 구속이 안 돼 있어도 피고인 피의자면 다 포함된다는 거야. 여기 이제 판례는 늦게 봅니다. 91조입니다. 여기 내가 적을 때가 안 적어놨는데 봐봐. 법원은 도망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기권, 검사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34조에 규정된 외의 타인과 접견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단 이런 경우라도 의류, 옷, 양식, 의료품의 수수 금지 압수할 수 없다 했는데 봐봐. 누구를 만나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이때 변호인의 접견은, 그러니까 변호인 이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어. 제한할 수 있어, 없어? 90조 읽어봐. 뭐라 돼 있는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도 누구는 제한할 수 없다고? 34조에 규정된 사람은 제한할 수 없다 됐잖아. 34조 외의 타인과만 제한할 수 있다 했잖아. 이 사람은 제한할 수 없단 말이야. 이 변호인과 되려는 사람, 이 사람과의 접견은 제한하려면 어른이 뭐로만 가능해? 법률로서만 가능해. 법률로서만 가능하다고. 응? 그겠지.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 제한한 게 아니라 얘가 안 만나겠다는 거야. 이건 내가 전에 설명해 줬어. 근데 시험에 나올 줄 몰랐지? 야, 이건 나오니까 조심해. 이랬으면 내가 완전히 내가 축제해버린 거지.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아니고 내가 이랬잖아. 그 변호사 중에 그 약간 또래 같은 새끼 하나, 박찬종이라고 있어. 늙은 놈 하나 있어. 걔가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박근혜 구속돼 있잖아. 그 변호사 맞아. 박근혜 한번 만나러 갈까? 접견하러 갈까? 할 수 있어. 왜? 변호는 아니야. 대련자야. 그래서 가서 면회합니다. 그럼 제한 못해? 이 박근혜가 뭐 한다고? 별 미친 새끼가 다 있네. 그러고 안 만나. 그럼 뭐야? 접견? 안 되는 거야. 얘가 접견한다고 해서 경찰이나 교도관은 제한이 안 돼. 근다고 얘 만나기 싫다는 강제 꾸고 나올 수는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얘가 하는 소리야. 얘 가서 박근혜 좀 면회합니다. 접견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미친 새끼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나오면 만나면 만나고 이런 거야. 이게 시험에 나와버린 거야, 이번에. 스스로 권리를 뭐 한다? 포기. 안 만나겠다는 거야. 그러면 침해 아니지. 수사기관이 침해한 건 아니잖아. 접견권 침해가 아니라 이게 나온 거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걸 낼 거를, 개자식들이. 알겠지?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리걸 마인드라 그래. 리걸 마인드라 해서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끼리 놀아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용어가 뭐야?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데서 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써.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했잖아. 생활의 수어마. 법한 사람은 법한 사람끼리 노는 게 좋아.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 묘하게 쌓여가는 거야. 그런 것이 시험에 한두 문제가 걸려. 그런 게. 맞다고. 그 다음에 이제 12조 사항이야.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요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난 것은 12조의 뭐야? 조력받을 권리야. 적용권 아니다. 적용권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권리야?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얘들을 만나는 권리야.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야. 자, 하나를 받으러 가자고. 접견권이란 체포 구속된 자가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로서 누가 누구를 접견한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릅니다. 체포 구속된 자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거는 헌법 12조의 조력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헌법상 권리니까 제한하려면 헌법에 뭐가 있어야 돼? 근거조항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한하려면 법률로는 제한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 37조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도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조항에 제한이 됩니다. 보자고요.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면접 교섭권은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왜 독자적 권리가 아니야? 그거 다 12조가 뭐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지 접견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 조력 속에가 뭐가 들어가 있다? 면접 교섭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독자적 권리는 아니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 인권보호란 전체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면접 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지만 형사소송 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인 비례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4번, 이건 내가 지금 수년 동안 조심해란 판례예요. 이미 경감부에서는 두세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법정옆 피고인 대기실. 재판받을 때 대기하고 있거든. 이때 재판 대기 중인 누가? 피고인이. 호송관에게 변호사 접견 신청했습니다. 누가 신청했어? 피고인 신청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재판 얼마 안 남았는데 호송관 2명인데 변호사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변호사 데리러 가는 동안에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재판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공판 끝나고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야. 침해가 아니라고. 적경권 아니다. 변호인 적경권이랑 틀려. 이거는 조력받을 권리야. 미결 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꼭 원하는 시기에 못 만났다 하더라도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정한다. 그래서 이 조력받을 권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제한도 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야. 조력받을 권리를 하겠다 이거 아니라야. 접견권 아니야. 변호인 접견권. 그 다음입니다.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접견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접촉 차단 시설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제 이런 판례가 변경된 거를 영화 감독들은 모르죠.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드라마 이렇게 할 거야. 변호사하고 피고인이 만나면은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만나요. 근데 어떨 때는 변호사가 그냥 뻥뻥뻥 뚫어진대지. 전화로 만난 경우가 있지. 접촉 차단. 그게 뭐냐면 형이 확정된 사람하고 만날 때는 전화로 만났어 이렇게. 형이 확정 안 된 얘와 만날 때는 뭐 한다? 단둘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다가 왜냐? 면접권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때려버렸어요. 아무리 이게 면접 교섭 접견권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둘이서 빵빵하면 또 다 녹음되잖아.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접촉 차단 시술서 아니고 이제 통로를 해줍니다만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견하면서 접촉 차단 시술에서 그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조력받을 권리나 뭘 침해하는 건 아니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건 나온 적 없어. 수용자와 변호인 접견 내용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 기록 못합니다. 지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수용자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해서 하는 경우나 접견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는 접견권 침해가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는 접견권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가 피의자, 피고인을 접견한 것은 91조. 그건 아까 제한했었습니다. 도망하거나 증거. 그 다음에 변호인 체포 구속된 자를 접견. 이게 바로 34조 접견권이에요. 변호인 접견권. 그 각자 다 다르다는 거. 그럼 이제 34조를 봅니다. 이 접견권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어? 변호인 되려는 사람. 변호인 되려는 사람은 누구냐? 선임 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이거 하면서 내가 설명했던 게 박찬종이를. 괜히 지가 TV 예능 프로 하면서 그러더라고. 박근혜 나 변호사 한번 돼볼까?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그걸 뭐라 그런다? 변호인 무슨 자가? 되려는 자란 말이야. 알겠죠? 어제 가서 접견을 신청하면 박근혜 연락은 해야 됩니다. 이런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접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호사 선임 신고가 안 돼 있지만은 나 변호사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접견을 요구하면 경찰은 접견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말이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라는 문서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선임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 되려는 사람이니까. 꼭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이명박이 때 거라마? 인터넷 TV 있잖아. 이제 거기서 막 중계를 하고 있던데, 노조들 파업할 때, 경찰관님 파업 현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변호사인가 봐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변호 자격증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 경찰들이 못 가게 잡았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놈이 막 찍고 있는 거야. 책임자 불러라 그러더라고. 책임자가 왔어. 책임자는 이제 선포보다 많이 해야지. 정식 항의 삭겠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못 막아. 못 막습니다. 선임 됐습니까? 물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되려는 사람인 듯 있잖아. 얘가 변호 선임 될 수도 있고 아직 선임은 안 됐지만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 접견 제한 못합니다. 들으면 안에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접견권 만나는 거죠. 접견 만나는 겁니다. 접견 참여권 아닙니다. 참여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죠. 참여권은 뭐야? 신문학 대표에 앉아있는 걸 참여권이라 그래요. 접견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난 제한 못합니다. 요거 제한은 뭐로만 할 수 있다?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경찰 있을 때 변호인 자격증 보여주면서 보자 그러면 무조건 접견을 허용해야 됩니다.
제한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접견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체포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가 없고, 변호인이 원하는 접견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건 뭐다? 접견을 불허한 거로 보고요. 이러한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은 신체 구속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생사되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한 접견권은 일정한 경우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견권, 여기 시간, 장소 제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 사람 뭐 20분, 30분, 이건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어요. 이거를 악용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 집사 변호사입니다. 뭐냐? 집사 변호사가 이런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잖아. 교도소에 아침 되면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뭔 여자들이 계속 교도소 들어가는 거야. 다 누구야? 변호사들이야. 가서 뭐하냐? 그 돈 많은 변호사님 있잖아. 돈 주고 고용해. 하루 놀아 같이. 다 옆에 나올 겁니다. 참여권 참여 못합니다. 단 둘이만 있는 거야. 둘이만 있다고. 그럼 뭐 얘는 심심한데 젊은 여자랑 놀니까 좋지. 이렇게. 안 그래요? 둘이서 뭔 소리 한 가도 몰라 도대체. 손잡고 논 가도 모르고 멀리 보이는 곳에서 감시인데 그걸 하루 종일 보고만 있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기사를 써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빨간 옷 입고 치라고 거기 뭐하러 아침마다 출근하냐는 거야. 그러자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끌어버린 거지. 변호사 품위를 침해했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한 1년 했을걸? 남자도 있었어. 잉? 남자는 어디 교도소 출근해? 이 잘생긴 남자 변호사? 여자 교도소로 가야지. 거기 남자도 뭐하러 가 거기를. 그래가지고 남자 1명, 여자 2명 징계받았나? 그래 끝났어요. 지금 좀 조심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왜 한번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집사 변호사. 네. 돈 많은 새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여기들 뭐 한 1, 200 주면 될 것 같아요. 한 200 준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지? 6천만 원이잖아. 6천만 원. 맞죠? 1년이면 뭐야? 한 6억 되네? 돈 많은 새끼들 뭐 1억 1, 2천만 원 뭐. 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 교도소에서 재벌인데. 변호사가 너무 재밌지. 그래서 와서 이제 뭐 돼? 오면서 뭣도 갖고 와? 증권 전화기도 갖고 오고. 걸리면 뭐야? 위기한 공무집행 방지 배웠죠? 갖고 와서 전화 컴퓨터도 하고. 싹 보고 뭐 하세요. 그럼. 걸리면 위기한 공무집행 방지해야 되겠죠. 자. 제한할 수 없는 경우서 시험에 그래서 언제 이런 경우는 뭐한다? 만나서 그래서 손잡고 놀고 막 짝잡고 놀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탈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거 국가안전보장, 수사기밀, 증거인멸, 공범 우려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오로지 뭐로만?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되고요. 검사의 신문 중 법원 결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접견권은 오로지 뭐로만 제한할 수 있어? 법률로만 제한합니다. 참여권은 아니에요. 참여권은 접견권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있었잖아. 이 변호인과 얘가 만나서 서로 공범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공범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니까. 오로지 뭐로만 가능해?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안 돼. 어떤 경우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제한할 수 없어. 도망치려고 한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안 된다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 그렇지. 다음, 접견의 내용 비밀도 보장됩니다. 그래서 기록 못합니다. 보이지만 들리지 않은 곳에서 감시할 수 있어요. 들리면 안 됩니다. 변호인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도 압수 못합니다. 물건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진찰권입니다. 변호인이 요구하는 의사에 대한 진료권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단, 요 진료권 할 때는요, 이거는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고문당했다 그러니까 고문당한 걸 보려고 이제 변호사가 추천한 의사가 이제 뭐 한다? 고문당했나 안 했나 신체검사를 하겠죠. 그랬을 때, 사법경찰관이 좋다. 당신이 추천한 의사를 어떻게 믿냐? 우리가 추천한 의사도 같이 검사하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따 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지시한 구금되는 피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고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도 함께 요구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건 형 집행에 관한 법률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대리하는 사람 포함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 못합니다. 내용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녹취도 안 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시간과 횟수에 제한 없고 미결 수용자 변호인의 서신은 말할 수 없다. 검열 못 봅니다. 다만 그 서류 확인이 뭐고 제목은 등기. 요게 경찰직에 나왔죠. 이번에 이게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읽어놓은 게 좋아요. 참고용을 읽어놓기 바라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재소조사의 특칙.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받고 있습니다. 징벌 중이라도 만다? 변호인 접견 제한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날마다 하는 사람들은 징벌병원에도 안 가. 안 가. 얼마나 좋아. 집사 변호사. 그렇잖아요? 경찰서 유치장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치장에서도. 그 다음에 94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전자장부를 이용한 개헌인데요. 자, 뭐 1항이야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도관에 이제 CC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2항도 마찬가지고 3항도 마찬가지고 문제는요. 이러한 CCTV를 변호인 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는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멀리 보이는 곳이니까 실제로 뭐 한다? 둘이 손잡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밥 갖고 장난치고 있으면. 그래서 뭐로 보면 확실히 보여? CCTV는 보이잖아. 뭐만 하면 돼? CCTV가 소리만 안 들리면 되는 거야.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소리만 안 들리면 되잖아. 그래서 변호인 접견실에 CCTV 설치한 것은 적법하다. 이건 시험 안 나왔어? 체크해 놓습니다. 지금 CCTV로 합니다. CCTV로. 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71조.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서신 이런 것도 다 등기한다 했습니다. 내용 기록 못합니다. 외부 진찰, 외부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 교도관이 뭐 할 수 있다? 의사 진찰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경과를 기록할 수 있고 비변호인과의 접견. 근데 이거는 제한할 수 있어요. 비변호인은 법률, 법원 결정, 수사 결정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제한은 일반, 조건, 기한 관계없고 단 이런 제한이 있더라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 금지는 안 되고 구치소에서 그래서 비변호인과 그 피의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 다 합니다. 이건 이 법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접견권 침해와 구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이 사진 촬영하고도 안 됩니다. 흥망없이는. 그 다음에 접견인 신청일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
접견하러 갔더니 자꾸 장소를 바꿔버린 것도 안 되고요. 침해입니다. 이러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무죄입니다. 접견 신청권이 불허됐습니다. 그러자 준항고 중에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돼서 만나게 접견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조서 자서가 접견이 불허된 상태에 작성된 거죠? 무효입니다. 신체 구속을 당한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경우 접견권 일탈 여부는 해당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제, 수사기관 침해하면 준항고, 증거능력 배제, 헌법소원, 법원인 침해하면 항소나 항고를 한다.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피고인 피의자에게 이해관계가 상반이 안 됩니다. 서로 공범이라 이 말이죠. 이때는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해버렸습니다. 도가. 자, 누구 잘못이야? 넘어간 게 법원 잘못이죠? 이때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그 새로 날짜, 통지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로 날짜를 줘야 되고. 3번 그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 인권보장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로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에 입장해 있는 피의자의 의사 진료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를 같이 참여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는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과 승인받으면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말할 수 있어? 진술할 수 있죠. 작년 9월 경찰 문제네요. 접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변호인이 아니라고 해서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변호인 접견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 변호인 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2번 서류 내용은 검열할 수 없지만 서류 제목을 기재하는 것을 등재해야 한다 했었죠. 등재. 2번 틀리네. 등재한 것은 침해가 아니에요. 등재는 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공범으로 가담시키랬던 사정만 갖고는 접견권 제한할 수 없죠. 변호인 접견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조력받을 권리 이게 여기입니다. 접견권 아니에요. 조력을 받을 권리. 여기는 이제 그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넓게 본다 그랬어요. 피고인 방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초래했는가에 따라서 인정된다. 그런 거고. 접견권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도 변호인 접견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꼭 구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수감 수사기관이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접견권을 어렵게 한 것도 접견권 침해고 3번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범인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거 요것만 갖고는 제한 못합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고 접견 불허 처분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접견을 마다 불허한 거나 마찬가지다. 금년 4월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추천한 의사의 진료권에 자기가 추천한 의사를 함께 참여 요구한 것은 위반 처분 아니죠? 1번 틀렸네.
2번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이거 제한해서는 안 되고 공범으로 가담하려고 했다고 해서 제한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안전기획부에 조사받다가 접견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는 요거는 뭐다? 무효의 증거 사용 못합니다. 이번에 경감부 문제입니다. 접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피의자, 임의동행 사람도 포함이 되고 공범으로 가담했던 것만큼은 제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거 제한해서는 안 되고 4번이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제한 못합니다. 그래서 합작이 뭘 낼 때가 있어. 가운데에다가 법률자를 낼 때가 있어. 여기 함정이 그대로 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로 뭐로 많이 나오냐면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 못합니다. 근데 제한은 뭐로만 가능해? 법률로서만.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끝까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함정에 뭐가 들어갈 때 있어? 바로 이 문제처럼 법률로서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때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법률이 들어가니까. 이거 함정이고. 자,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9월, 10월에 진도가 뭐가 빠졌냐면 상소 재판 재심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11월, 12월 진도는 이게 빠질 겁니다. 이게 하루 분량인데요. 11월, 12월 분량에는 이제 재판하고 상소하고 재심이 들어가고 요게 빠질 거예요. 요게 이렇게 빠질 거고. 어쨌든 이런 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쯤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고 중요한 건 수사하고 뭐하고 증거. 특히 기출지문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